안녕하세요. 몸, 마음의 성장을 돕는 오알프치과 오경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교정장치들이 무엇이 있고 그 교정장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비교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치는 3웨이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적용되는 연령은 보통은 유치열기에서 혼합치열기 초기, 나이로 봤을 때는 5살에서 7, 8살, 9살, 10살 이런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 장치는 플라스틱 판에 가운데나 혹은 앞에 스크류라고 하는 무언가를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류를 한 달에 1mm 정도씩 벌려나갑니다. 스크류가 담겨있는 부분이 딱 고정된 방향이기 때문에 좌우, 앞뒤 이런 부분들로만 넓혀지겠죠. 다음 영구치가 나오는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3웨이 어플라이언스만큼 많이 사용하는 장치는 마르페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입천장 뼈를 직접적으로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혼합치열기 중후반 때 최소한 10살에서 12살 이후부터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3mm 이상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장치의 한계는 측방으로만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계일 수 있고 그 확장하는 기간 동안 바깥쪽에 브라켓을 붙이면서 시야 배열도 같이 도모해 나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알프 교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비교를 하시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이오블럭 이고요. 또 하나는 인비절라인 퍼스트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바이오블럭은 유치열기나 혹은 혼합치열기 초기, 즉 나이로 보면 6살에서 8살 정도의 연령을 가장 최적기라고 보고 적용을 합니다. 스테이지 1 때 측방의 확장과 전상방의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2라고 하는 장치로 넘어가서 몇 개월간 유지를 합니다. 스테이지 3라고 해서 확장된 상악의 하악을 앞으로 유도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 장치를 끼게 해서 하악이 따라올 수 있게 이 장치를 끼워줍니다. 이 기간은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인비절라인 펄스 같은 경우에도 유치열기나 혼합치열기 영구치가 나고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비절라인 펄스트를 하고요.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장치를 계속 갈아 끼우면서 공간이 좁은 부분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인비절라인 펄스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장치가 있지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쓰는 장치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 장치를 착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비절라인 펄스트 같은 경우에는 꼈다 뺐다를 해줘야 되고요. 바이오블럭 같은 경우에는 상악장치는 끼고 있는 경우가 대개이고 스테이지 3에서는 또 꼈다 뺐다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3웨이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장치를 빼고 밥을 먹은 후에 바로 장치를 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프 교정은 처음에 오셨을 때 진단하는 것부터가 다른 교정과 다릅니다. 기본적인 치과 진단은 하지만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몸에 대한 진단을 해요. 이 몸의 문제가 치과적인 문제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그 부분을 살펴봄에 있어가지고 개개인의 문제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명 같은 장치가 없어요. 장치를 끼고 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안 끼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꼈다 뺐다 하는 장치는. 제가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알프 장치를 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도 자연스럽고 특히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나름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알프 교정 장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교정 장치들도 비교 설명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몸, 마음의 성장을 돕는 오알프치과 오경아였습니다.